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철 과일이지요. 바로 포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맛있는 포도가 제철 보약이 되는 이유와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포도하면 어떤 성분이 떠오르시나요? 이 포도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풍부하기로 유명하잖아요. 특히 레스베라트롤 항산화 성분이 건강에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이 성분은 암을 없애고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명 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서도 이 포도가 항암 작용이 뛰어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항암 물질로 전환이 되는데 이 물질이 암세포들만 선택적으로 파괴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피세아테놀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염증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써 뛰어난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환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좋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바로 만성염증인데요. 이 염증에 포도만한 과일이 없습니다. 만성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몸이 쑤시고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은 아주 흔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냥 피곤함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성염증은요, 거의 모든 질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주의를 해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요, 대상포진, 알레르기, 관절염, 수족냉증, 아토피, 심혈관 질환, 당뇨 등 아주 다양한 증상들을 발생시키는 데 관여를 합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만성염증을 포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레스베라트롤이 피세아테놀로 전환이 돼서 뛰어난 항염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포도의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루테인, 리코펜, 엘라그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 항염, 항암 작용을 뛰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또 어떤 증상에 좋을까요? 조심해야 하기는 하지만 당뇨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건이 따르는데요. 씨를 포함해서 껍질째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껍질과 씨 버리고 속 알맹이만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렇게 드신다면, 특히 당뇨인이라면 포도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모든 영양소를 버리는 것과 같을 뿐만 아니라 당뇨병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혈당을 올리고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포도는 씨앗과 껍질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를 살펴보면 포도의 씨와 껍질을 버리고 드실 경우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전혀 섭취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앗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폴리페놀이 7배나 많고 플라보노이드는 4배, 비타민C는 10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포도당의 포도. 포도당은 포도에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지요. 그래서 포도, 포도당, 맛도 달아서 포도를 멀리하는 당뇨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에 맞게 적당량 섭취를 한다면 오히려 당뇨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살피고 먹는 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과일은 적당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당뇨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혈당을 높이고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포도의 혈당 지수는 GI 52로 아주 낮은 혈당 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혈당 지수 범위 안에 속하는 과일입니다. 그리고 150g 포도 반송이 정도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14로 중간 혈당 부하 지수에 속합니다. 그럼 당뇨인은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한 번 먹을 때 75g, 즉
포도 4분의 1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양으로 드신다면 혈당 부하지수는 GL7로 낮은 혈당 부하지수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식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식전이나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양을 조절하면서까지 굳이 먹어야 하냐며 안 먹는 것이 낫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을 조절할 자신이 없다면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을 조절할 능력만 있다면 포도를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당뇨에 좋은 효능도 앞서 밝힌 레스베라트롤이 큰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이 혈당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레스베라트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혈당 수치를 낮추고 당뇨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과 망막병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증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식단에 포함시킨다면 당뇨병 관리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도는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케르세틴과 같은 식물 화합물이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중 지지를 개선하는 효과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정말 한두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 식물 화합물이 지지를 개선하고 항산화 효능과 항염증 효능으로 심장 관련 문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치매에도 좋은 과일, 장수에도 좋은 과일이 포도인데요. 포도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가 뇌 기능과 중추 신경계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은 신경 염증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스베라트롤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즉 세포 내에서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해줍니다.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치매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여럿 발표되고 있습니다. 포도와 같이 드시면 좋은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과인데요. 이 사과와 포도를 같이 드시면 사과의 케르세틴과 포도 씨앗의 카테킨 성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혈전을 방지하는 데 좋고 심혈관 질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비트입니다. 비트의 풍부한 질산염, 포도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만나서 심혈관 질환에 좋은 효과를 더욱 상승시켜줍니다. 여름철에 아이스크림처럼 얼려 드셔도 좋은데요. 시원한 아이스크림 가끔 생각나시잖아요. 그럴 때 건강을 생각해서 얼려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포도를 갈아서 얼려 드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얼려 큰 구슬 아이스크림처럼 드시라는 것입니다. 염증이든 당뇨병이든 먹는 양이 중요합니다. 한 번 드실 때 4분의 1 송이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 후식으로 드시지 마시고 식전이나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보약이 될 수 있는 포도. 이 포도를 꾸준하게 섭취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